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법과 작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말하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부를 했죠.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거절이나 사과, 감사, 부탁이나 요청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문항으로 만들어지고 또 필요한 개념이 하나 필요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한 단어는 아닌데 화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탁이나 요청, 거절, 사과, 감사를 모두 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언어, 행위. 자, 화행이라고 하면 언어 행위를 뜻한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적용되냐 하면 자,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호 교지에 자, 일상의 경험에 대해 알게 된 소중한 깨달음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선생님께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선생님은 일상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찾으려면 우선 최근에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았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구나 라고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최근에 다툼이 있었는데 꽃을 선물해서 화해했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친구에게 꽃을 선물했어? 너희들 또래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예, 화해 방법을 고민하다가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꽃말이 담긴 꽃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학생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꽃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니 예전에 부모님께서 다투시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꽃을 선물하시는 것을 보고 꽃 선물에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일화를 통해 알게 된 깨달음이 너와 친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구나. 부모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이를 너와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과 연결해서 글을 쓰면 어떨까? 라고 선생님이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꽃을 통해 화해하신 것을 보고 저도 꽃을 매개로 친구와 화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써보면 어떨까요? 그렇지. 그리고 친구에게 화해를 청할 때 어떤 꽃을 선택했는지, 왜 그 꽃을 선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봐. 그러면 너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네가 느낀 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약간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친구와 싸웠는데 꽃을 주고 화했다는 일이 글로 쓸 만큼 거창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글로 써보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단다. 너의 이러한 깨달음이 너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면 더 좋을 것 같구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화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학생의 말하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생이 어떻게 말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아주 흔한 문제 유형이지만 대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자, 흐름을 이해하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자의 발화 내용과 표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읽으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화에서 양측이 상대방 발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하는 거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자, 이런 반응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맞는 것을 찾아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전부 없는 내용이겠죠. 1번 선지입니다. 상대방의 발언과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자, 학생이 선생님한테 더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학생이 상대방인 선생님에게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가? 자, 분명히 학생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뭐 때문에 이야기한 거였죠? 자,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꽃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학생이 예전에 부모님의 그런 경험을 자기는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선지들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선지입니다. 상대방 발언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선생님의 발언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한 거 없었죠? 자, 상대방의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선생님의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거 역시 관계없는 선지입니다. 자, 마지막 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앞서 발언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부모님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친구와 있었던 일을 연결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꽃을 통해 화해하신 것을 보고 저도 꽃을 매개로 친구와 화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발언한 내용을 구체화했고 또 이걸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어떨까요? 자,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유형으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대화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 그 다음에 표현들을 분명히 파악해야 되고 상대방 발화에 대한 반응을 공부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약을 했는지 거절을 했는지 새롭게 확장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